AI 주식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도 바로 이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주가는 이미 많은 기대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산업이 곧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훌륭한 이야기가 평범한 수익률로 끝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식 관점으로 AI 주식을 본다면 질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 기업은 AI라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 둘째, 경쟁자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혜자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지금 가격이 그 가치를 너무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AI 시장은 기회입니다. 동시에 위험입니다. 기회인 이유는 AI가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력, 인프라까지 산업의 지출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시장이 이미 그 미래를 너무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건 다르다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늘 세상을 바꾸지만 모든 관련 주식이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도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때 비싼 가격에 산 많은 주식은 오랜 시간 투자자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방향과 주식의 가격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돈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 기업의 가치를 너무 앞서서 계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투자는 흥분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과 시간을 견디는 게임입니다. 먼저 AI 밸류 체인을 단순하게 나눠봐야 합니다. AI 산업은 겉으로 보면 복잡합니다. CPU, HBM, 파운드리, 클라우드,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전력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버핏식으로 보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사슬에서 누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가? 돈은 늘 병목에 모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가진 기업, 고객이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을 가진 기업, 대체재가 제한적인 기업이 더 좋은 경제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 층은 AI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인프라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분기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압도적으로 커졌고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AI 인프라 수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버핏식으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GPU가 많이 팔린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은 단순히 칩 하나가 아닙니다. GPU,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태계, 큐드다 서버 시스템까지 하나로 묶인 구조입니다. 이것이 혜자입니다. 경쟁자가 더 싼 칩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고객이 이동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높은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TPU를 갖고 있고 아마존은 자체 칩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고객들도 특정 공급자에게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셋째, 수출 규제와 지정학 리스크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판단과 좋은 가격이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훌륭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업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AMD는 도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EPYC CPU와 인스팅트 GPU가 AI 인프라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도전자의 장점은 시장이 커질 때 점유율을 조금만 가져와도 성장률이 크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버핏식 질문은 냉정해야 합니다.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고객이 AMD를 단순한 대체 공급자로 보는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지 봐야 합니다. 도전자는 성장률이 높을 수 있지만 가격 경쟁에 들어가면 마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 칩 시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공급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입니다. 브로드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처럼 범용 GPU를 파는 기업이라기보다 대형 고객을 위한 맞춤형 AI 칩과 네트워킹 반도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GPU와 서버가 서로 빠르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때 네트워킹이 병목이 됩니다. 브로드콤의 장점은 바로 이 병목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맞춤형 AI 가속기와 네트워킹 수요가 늘어나면서 AI 관련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맞춤형 반도체는 고객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몇몇 대형 고객의 투자 속도와 계약 구조에 따라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자체 설계 능력을 키우면 공급자의 협상력이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파운드리와 장비입니다. TSMC와 ASML이 대표적입니다. AI 칩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실제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는 전 세계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TSMC는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의 핵심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애플, 여러 AI 칩 설계 기업들이 TSMC의 제조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버핏식으로 보면 TSMC의 해자는 매우 분명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수율, 공정 안정성, 생산 규모를 동시에 갖추는 것은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TSMC도 완벽한 투자는 아닙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투자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공장 투자는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투자 판단을 위해서는 정치적 리스크와 자본 집약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ASML은 반도체 장비의 병목에 있는 기업입니다. 최첨단 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EUV 장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버핏식으로 보면 톨게이트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때 도로를 달리는 차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관문을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ASML은 그 관문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고객사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면 장비 주문도 흔들립니다. 또한 중국 수출 규제와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해자를 가진 기업이라도 산업 사이클과 규제 리스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층은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에는 GPU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중요한 기업으로 등장합니다. 최근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이 강하게 개선된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더 많은 메모리와 더 빠른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HBM은 일반 D램보다 기술 난도가 높고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메모리 가격과 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강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생산 능력과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함께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마이크론도 AI 시대에 메모리가 전략 자산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고 최근 실적에서 강한 가격 환경과 높은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핏식으로 메모리 주식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사이클입니다. 메모리는 좋은 산업이지만 전통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꺾이는 산업이었습니다. 이번 AI 수요가 구조적 변화인지 아니면 몇 년간의 강한 사이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이 갈릴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너무 강해서 메모리 산업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가격은 결국 공급 확대를 부르고 공급 확대는 언젠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둘 중 하나를 단정하기보다 재고, 증설 속도, 장기 공급 계약, HBM 비중,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보고도 비싸면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메모리 주식처럼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남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사이클 산업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최고 실적을 영구적인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층은 클라우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알파벳, 메타, 오라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AI 반도체 기업이 삽을 파는 기업이라면 클라우드 기업은 그 삽을 사서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광산이 정말 금을 캐고 있는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주어와 코파일럿, 오픈 AI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AI 인프라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에서도 AI 사업의 매출 런레이트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애주 성장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은 이미 기업 고객 안에 깊게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피스, 윈도우즈, 팀스, 다이내믹스, 애주는 고객의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AI가 여기에 붙으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가격 인상과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자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투자 규모입니다. AI 인프라는 엄청난 자본을 요구합니다. 데이터 센터, GPU, 전력, 냉각, 네트워크에 돈이 들어갑니다. 투자자는 매출 성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이 얼마의 자본을 먹고 만들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애마존은 AWS를 통해 AI 인프라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AWS는 여전히 매우 큰 클라우드 사업이고 최근 성장률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또 애마존은 자체 AI 칩과 엔트로픽 투자 등으로 AI 생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AWS의 AI 투자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자유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이유가 미래의 높은 수익을 위한 투자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객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데이터 센터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 TPU, 제미나이, 검색 광고라는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강점은 AI 모델, 데이터, 검색, 광고, 자체 칩, 클라우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검색이 AI로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동시에 구글은 AI를 검색 안으로 넣어 방어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AI 인프라와 엔터프라이즈 AI 수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버핏식으로 보면 알파벳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검색 광고라는 기존 현금 창출 기계가 AI 시대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클라우드와 AI가 그 현금 창출력을 더 키울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해자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 광고가 AI 답변형 서비스로 인해 구조적으로 흔들린다면 높은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타는 다른 성격입니다. 메타는 AI를 직접 판매하는 기업이라기보다 AI를 광고 효율과 추천 알고리즘, 콘텐츠 생성, 사용자 체류 시간에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또 동시에 자체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장점은 광고 사업에서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광고 타깃팅과 콘텐츠 추천 효율을 높이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설비 투자 규모가 매우 큽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광고 매출 증가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으면 주주 입장에서는 자본 배분 리스크가 됩니다. 버핏식으로 보면 여기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투자가 정말 주주에게 돌아오는 돈을 늘리는가? 기술적으로 멋진 투자가 반드시 좋은 자본 배분은 아닙니다. 오라클은 AI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과 RPO 증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성장률이 높고 대규모 AI 계약이 실적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부채와 대규모 자본 조달, 고객 계약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주가 많다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그 수주가 어느 정도의 마진과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층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팔란티에 같은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력은 자본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객 시스템에 깊게 들어가면 전환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팔란티르는 미국 정부와 상업 고객에서 AI 플랫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최근 실적도 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해자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 안에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데이터와 의사결정 흐름을 얼마나 장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주식은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큽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시장은 먼 미래의 이익을 오늘 가격에 끌어와 반영합니다. 그 미래가 실제로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성장률이 둔화돼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는 것과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은 다릅니다. 투자에서 이 차이를 놓치면 기업 분석은 맞았는데 수익률은 실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버핏식 필터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주식을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이 회사가 AI라는 이야기를 파는가 아니면 AI로 돈을 벌고 있는가입니다. 매출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같이 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유형 흐름이 따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AI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쉽게 꾸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사업은 10년 뒤에도 필요한가입니다. 엔비디아의 생태계, TSMC의 제조 능력, ASML의 장비 독점력,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고객 기반, 구글의 데이터와 검색 생태계, 메모리 기업들의 HBM 기술력, 이런 것들은 단기 유행과 다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술 산업의 해자는 빠르게 넓어지기도 하지만 빠르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다와 올해 강하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격이 가치를 앞서가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시장은 미래를 좋아합니다. 특히 AI처럼 큰 이야기는 시장이 더 좋아합니다. 문제는 좋은 이야기가 붙은 주식일수록 안전마진이 작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오늘 시장의 감정입니다. 가치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힘입니다. 그 둘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성장이 자본을 얼마나 먹는 성장인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돈이 많이 듭니다. GPU도 비싸고 전기도 필요하고 냉각도 필요하고 부동산과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매출이 늘어도 설비 투자가 더 빠르게 늘면 자유현금 흐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례처럼 AI 투자가 자유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메타도 AI 설비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돌아오면 좋은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처럼 보였던 것이 비용 경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버핏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AI 산업은 어렵습니다. 반도체 공정, 모델 학습,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센터 전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가격 정책까지 복잡합니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아는 척하면 투자 판단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은 놓쳐도 됩니다. 놓친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지만 잘못 이해한 투자는 자본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종종 조급해집니다. 특히 AI 주식처럼 상승이 빠른 시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계좌에 없는 종목이 오르면 이상하게 손실을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원래 세운 기준보다 높은 가격에도 사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주가가 조금만 흔들리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모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똑똑해 보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자신을 붙잡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식 관점으로 AI 주식을 걸러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I라는 이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AI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가치보다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내일 오를 주식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뒤에도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무리하지 않은 가격에 사는 사람입니다. 버핏식 투자의 어려움은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좋은 기업을 보고도 비싸면 사지 않는 절제입니다. AI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칩이 나오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발표될 것입니다. 주가는 그때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돌아가야 할 질문은 늘 단순합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돈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경쟁자가 쉽게 빼앗기 어려운 구조인가? 지금 가격에는 안전마진이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뜨거운 주식이라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AI는 분명 거대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변화의 크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가 어느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얼마에 살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시장의 흥분에 휩쓸려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는 것, 그것이 버핏식 투자 철학에 가까운 AI 주식 선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AI의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AI로 현금을 만드는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합니다. 지금 AI 밸류체인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기업은 어디라고 보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가격이 그 가치를 이미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 영상 주제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감사합니다.